연속 기획으로 만나는 포항의 식문화유산. 음식을 통해 포항을 맛보고 즐기는 시간인데요. 이번에 만나볼 포항의 음식은 해산물이 듬뿍, 매콤 걸쭉한 모래국수와 포항의 향토 음식 고등어 추어탕입니다. 지역색이 강한 향토 음식에는 그곳 주민들의 오랜 삶의 이야기가 녹아있기 마련인데요. 포항 구룡포에도 이 지역 주민들의 소울푸드로 통하는 음식이 있답니다. 구룡포항은 우리나라 근대 어업이 시작될 때부터 형성된 매우 큰 항구인데, 보시다시피 구룡포항 자체는 다른 어떤 어항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독보적으로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그만큼 다양한 수산물들이 나온다는 뜻이죠. 그래서 구룡포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대게를 생각하거나 과메기를 생각하시는데, 저는 마칼럼니스트의 입장에서 구룡포항을 대표하는 음식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구룡포에서 활동했던 어부들이 만들고 구룡포에서 나는 다양한 해산물들이 한데 모여서 만들어내는 바로 모리국수를 생각합니다. 매서운 강추위 속에서 힘든 뱃일을 마친 뱃사람들이 좋아하는 얼큰하고 화끈한 맛. 구룡포 어민들의 애환을 담은 음식. 지금부터 모리국수를 맛보러 가실까요? 구룡포에 오시면 이제 큰 길가에는 대부분 대게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블럭만 뒤로 와서 골목길로 들어오면 구룡포의 오래된 음식점이나 그리고 이런 모리국수 집들이, 조그마한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저도 가끔 찾는 모리국수 집이죠.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날씨가 추워가 모리국수 생각이 나가지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내가 준비해드릴게요. 예, 모리국수. 요새 참 맞다. 네. 지금은 이제 미역초 안 쓰시고 아기 쓰십니까? 아니요, 요즘은 오늘은 또 대구를 씁니다. 대구. 네. 아, 그러시구나. 생대구니까. 예, 예. 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앉으십시오. 예. 모리국수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주방을 살짝 엿봤는데요. 싱싱한 생선과 각종 해산물, 콩나물과 고춧가루, 마늘 양념을 여러 사람이 먹을 수 있을 만큼의 큰 냄비에 듬뿍 넣고 끓여줍니다. 그런 다음 생면을 넣고 또 한 번 푹 끓여내면 겨울 바닷가 한파를 녹여주고 허기진 어민들의 뱃속을 든든하게 채워주던 모리국수가 완성되죠. 대구가 제철인데다가 생물을 그대로 쓰셔놓으니까, 아우, 대구 진짜 그냥 대구가 녹는다, 녹아. 보통은 이제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끓이다 보면 면이 부니까 면부터 먹죠. 젓가락으로 면부터 먹는데, 모리국수는 면을 그렇게 먹기 위해서 만들어진 요리가 아니고, 면은 제일 마지막에 먹어야 돼요. 우선 여기 건더기, 이제 해산물들, 생선, 뭐 그다음에 어패류들 이런 것들부터 건져 먹고, 모리국수의 진짜 맛을 보시기 위해서는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면 요리에서는 면이 불까 봐서 그걸 잘 걱정하는데, 모리국수는 면이 불어도 된다. 오히려 면이 불어야 맛있다. 네. 모리국수의 국물이 걸쭉한 이유는 면이 끓을 때 나오는 전분 때문. 이 전분기는 모리국수만의 특색 있는 맛을 살리는 동시에 국물이 천천히 식게 하는 역할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그러니 추운 바닷가에서 일하던 어민들에겐 그야말로 뜨끈한 소울푸드였던 셈이죠. 숲을 삼자, 나무 목자가 3개 있는, 이게 이제 삼자가 일본 말로 모리라고 하고, 모둠이라는 뜻이 일본 말로 이제 모리라는 뜻인데, 구룡포항이 이제 일제 강점기 때부터 이렇게 근대 어항으로 발달하다 보니까 1930년대 정도 되면 전국에서 모여든 조선인 어부들이 한 10,000명 정도 여기 이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부들이 이제 바다에서 일을 하고 들어왔을 때 그물에 잡힌 다양한 생선들, 뭐 경매에 나갈 것들은 나가고 경매에 굳이 낼 필요 없는 것들을 이제 어부들이 먹는데, 부둣가에서 제대로 요리를 할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큰 솥에다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잡어들, 그 어패류들 이런 것들, 그물에 걸린 것들을 집어넣고 이제 끓이죠. 끓이는데, 뭔가 이제 끼니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밥이든 국수든 뭐든 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 구룡포에는 큰 국수 공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국수를 이제 넣어서 같이 이렇게 끓이죠. 재미난 게 이 모리국수에는 해산물들이 내는 감칠맛 그리고 이제 고춧가루와 마늘이 들어가서 이렇게 얼큰하고 칼칼한 맛 그리고 국수 좋아 한국 사람들 워낙 국수 좋아하니까 한국 사람들의 기호에 정말 딱 맞는 음식인데 다른 지역에서는 못 만듭니다. 왜? 이런 다양한 어패류들을 넣어서 끓일 수는 있죠. 근데 그 가격이 안 나옵니다. 그날 그때 잡히는 신선한 해산물 다만 이게 저렴하게 그 당시에 많이 잡혀가지고 가장 저렴하게 얻을 수 있는 걸로 끓이기 때문에 진짜 구룡포 와서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항의 푸른 바다 향을 품은 맛있는 녀석들. 이 중에서 우리가 주목한 다음 식재료는 바로 고등어인데요. 지금부터 등푸른 생선, 고등어의 놀라운 변신이 시작됩니다. 포항은 동해를 기반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동해에서 나는 생선들 예를 들면 꽁치, 고등어 이런 생선들로 추어탕을 끓였는데 지금 제가 찾아가 볼 곳은 이제 고등어를 사용해서 추어탕을 끓이는 포항의 향토 음식을 찾아가 볼까 합니다. 포항에선 추어탕에 미꾸라지 대신 국민 생선, 고등어를 넣어 만드는데요. 이맘때면 미식가들 사이에서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는 그 음식. 그게 바로 포항의 고등어 추어탕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여기 고등어 추어탕이 유명하다 그래가지고 네네. 찾아왔는데 근데 고등어 추어탕을 예전부터 자주 드셨던 음식인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네. 결혼하면서 먹게 됐어요. 아 그럼 포항 분은 아니십니까? 네네.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레시피에 사장님만의 노하우를 담아서 고등어 추어탕을 만들고 계셨는데요. 기본 양념을 한 삶은 배추에 살을 발라낸 삶은 고등어와 머리와 뼈를 갈아 체에 한 번 걸러낸 물을 넣고 푹 끓여주면 구수하고 개운한 뒷맛이 일품인 고등어 추어탕이 완성됩니다. 마늘과 청양고추, 다대기 넣으시고 우거지가 많이 들어가면 콩국에 많이 들어가면 단맛이 많이 돌거든요. 개운한 맛도 돌고 그래가지고 두 개가 다 정말 잘 어울리는데 기본 국물은 다른 뭔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집만의 비법이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고등어나 꽁치 등등의 등푸른 생선으로 추어탕을 끓일 경우에는 혹시라도 있을 비린맛들 때문에 이 비린맛을 잡기 위해서 집집마다 비법이 있습니다. 고등어 추어탕은 비린맛을 어떻게 잡느냐가 관건인데요. 이 집에서는 콩을 삶아 곱게 갈아낸 물을 추어탕에 넣어 고소한 맛은 더하고 혹시 모를 비린맛은 잡는다고 합니다. 넓은 의미의 추어탕은 생선을 곱게 갈거나 이렇게 살만 발라내 가지고 끓여내는 국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무청으로 만든 시래기 그다음에 배추 속대로 한 뭐 우거지 고사리 이런 것들이 들어가 가지고 끓여내는 한마디로 생선으로 끓인 육개장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추어탕의 범위를 넓히는 데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고등어를 삶아서 이렇게 함께 끓여낸 거. 근데 이게 굉장히 손이 많이 가요. 고등어는 뼈 자체가 억세기 때문에 이제 살을 발라내야 됩니다. 미꾸라지는 그럴 필요 없죠. 미꾸라지는 크기가 작고 살이 연하기 때문에 채반에 그냥 갈아버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손이 더 많이 갑니다. 고등어 추어탕이. 그런데 왜 이걸 먹을 수밖에 없느냐?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고등어가 제일 흔하니까. 추어탕이라는 하나의 음식에도 지역에 따라 들어가는 식재료와 레시피가 다 다른 것처럼 그 지역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드는 로컬 푸드. 이 향토 음식에는 그 지역의 특색이 절묘하게 녹아져 있습니다. 음식에는 뭔가 이제 사람들이 대단한 스토리가 있기를 원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음식들은 그렇게 대단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모든 음식이라는 게 사실은 사람들의 일상에서, 삶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리고 개량되어가는 그런 음식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포항에서 만나보셨던 모든 음식들, 포항의 어떤 환경, 포항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만들어진 음식이기 때문에 어쩌면 많이 알려지는 그런 음식들보다는 오히려 가장 포항의 정서를 잘 대변하는 음식들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음식들이 참 좋은 이유는 따뜻해지죠. 먹으면 몸도 따뜻해지지만 마음도 따뜻해지고 뭔가 좀 위로받는다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는 음식이어가지고 아주 화려한 음식들보다는 오히려 이런 음식들에 더 마음이 끌립니다. 겉은 투박해도 그 속은 든든한 포항의 소울푸드. 모리국수와 고등어 추어탕으로 포항의 진정한 로컬의 맛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제주의 눈부신 풍경에 빼놓을 수 없는 이것, 바로 돌담입니다. 정말 이 제주도의 보물이구나. 이 돌문화는 정말 우리 제주도의 자존심이다. 이런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천년을 이어온 제주의 돌담. 그 돌담을 지키고 갖고 가는 사람들을 만나볼까요? 제주시에서 서쪽으로 조금 떨어진 수산리, 물매마을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마을 회관에 사람들이 모이는데요. 무슨 일일까요? 우리는 오늘 여기 수산리 밭담길 돌면서 무너진 담이 있으면 이제 보수해주는 그런 일을 할 것이죠.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둘째 주 토요일마다 그 제주도 내에 있는 무너진 돌담 보수하는 봉사활동을 하는 날입니다. 이장님이시죠? 네. 뭐 돌챙이든 누구 뭐 온다 그러니까 일단 문자를 띄웠는데 마을의 유산인 밭담길을 손봐준다니 고마울 수밖에요. 제가 밭담길, 그다음에 동네길 이렇게 청소를 합니다. 뭐 풀도 베고 그다음에 이제 쓰레기도 치우고 그 와중에 꼭 하나 하는 게 밭담길을 또 정비를 해요. 무너진 밭담길 이렇게 보수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마을에 비해서 좀 밭담길이 이제 예쁘지 않나. 수산리 밭담길은 제주에서도 예쁘기로 소문난 곳인데요. 마을 회관에서 시작해 마을 안길을 거쳐 물매 오름을 돌아오는 3.3km의 길입니다. 꼬닥꼬닥 걸으며 제주 사람들의 삶을 느낄 수 있는 정겨운 길이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밭담길을 따라가 볼까요? 얘도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자꾸 흙이 비가 오면 자꾸 이게 흙이 쓸려 내려가요. 그러면 점점점 밑에가 비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무너지거든요. 돌담을 쌓을 때는 이 흙을 파내고 도로보다 낮을 정도까지 파낸 다음에 그 다음에 기초도를 놔야 돼요. 그래야 오래 가면서 돌담이. 뭐든 직접 해보는 게 제일 좋겠죠. 저마다 모양도 크기도 제각각인 돌들을 어떻게 하면 서로 어우러지고 단단하게 쌓을 수 있을까요? 참가자들이 해보는데 뭔가 좀 엉성한 것 같죠? 여기서 이 돌이 봐봐요. 여기 앞에서 보면 여기가 떴잖아요. 그리고 옆에서도 봐야 되면 이쪽에서 옆에서도 확인해야 돼. 그러니까 앞에서는 똑바로 쌓는데 옆에서 보니까 일로 기울어져 있다. 그러면 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잘 쌓아보는데요. 딱 좋다, 그죠? 돌들의 아귀가 잘 맞으면서도 모양과 균형이 무너지지 않게 살려내는 것. 알고 나니 새롭게 보이네요. 자연에 순응해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거는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제주도 사람들의 삶이 그대로 들어있는 문화거든요. 저는 그래서 일단 소중하다고 생각하고요. 미적으로도
이 제주도 밭담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문가가 쌓은 게 아니에요. 전문가가 쌓으면 아주 반듯하고 뭐 멋있게 되겠지만 비전문가들이 쌓았기 때문에 오히려 투박한 맛, 예, 약간 그런 자연스러운 맛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미적인 그런 아름다움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섬 전체에 걸쳐 구불구불 이어진 제주 돌담을 일컬어 흑룡만리라고도 부르죠. 제주의 돌문화를 더 잘 알기 위해 세계 다른 나라와도 교류하고 있는데요. 각 나라마다 지역의 삶이 스며든 고유한 돌문화가 있습니다. 제주도는 우리는 돌담이 정말 제주도만큼 많은 데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영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 가보니까 제주도보다 돌담이 더 많은 곳도 많고 더 잘 보존돼 있고 또 보존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서 야, 우리 제주도도 더 늦기 전에 이런 보존을 뭔가 하기 위해서 활동들을 해야겠다. 그래서 돌과 관련된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돌담 기술 교육을 하고 각 지역의 돌담 유산을 정리하는가 하면 더 이상 훼손되지 않게 보수하고 관리도 하죠. 지금 지키지 않으면 사라져버릴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기업이나 관공서, 개인 주택에 이르기까지 돌담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돌이 있으면 이 돌이 같이 이렇게 딱딱 이제 물려줘야 으지면서 이제 무너지지 않는 거라. 그런 원리만 잘 아시면 얼마든지 이거 쌀 수가 있어. 어쨌든 이거 어울리는 거나 인생살이에 그런 거를 많이 가르쳐 주는 게 이 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일단 돌담 쌓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그 과정을 잘 설명해 주시니까 뭐 기대보다 낮게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하니까 재밌네요. 아니 우리 봉사활동을 한 거 이장님한테 얘기해가지고 네, 미안해요. 우리가 안 나와도 돼요. 이 밭담만 무너진 것들 다 없어요. 네. 돌담 보수를 하다 보니 궁금하신지 마을 어르신도 나오셨습니다. 밭담을 따라 걸으며 쓰레기가 있으면 줍고 무너진 곳은 보수도 하는데요. 손봐야 할 곳이 적지 않네요. 이번엔 옆에서 듣기만 했던 참가자들이 직접 보수에 나섰는데요.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무거운 데다 쌓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애들을 써보는데 전문가의 눈엔 영 시원치 않아 보입니다. 이거 큰 돌을 먼저 놨어야 되는데 여기 부실공사 누가 했어 이거? 네? 그래 나왔어 지금 손 조심해. 이렇게 놔요? 돌을 좀 잘못 꼈었나 봐요. 이게 딱 맞아졌어야 되는데 돌과 돌 사이가 무게 중심도 맞고 내려 하중도 좀 맞아야 되는가 봐요. 조금 틀어도 돼 맛이. 그 조금 차이가. 그러네. 나야 그 다음에 또 놀 수 있잖아요. 예, 나쁘지 않아 맛이. 나쁘지 않아. 역시 모든 디테일이군요. 전문가가 살짝 알려주니 금세 돌담 모양이 달라지네요. 이게 손맛이 있네. 손맛이. 아, 좋아요. 아니 돌이 딱 들어 맞을 때 안 흔들리고 하니까 그 낚시할 때 그 고기 올리는 것처럼 손맛이 좀 있네요. 서로 의지하면서 아무튼 아구 잘 맞게 흔들리지 않게 이게 쌓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재밌네요. 거칠고 힘들지만 쌓고 나면 내 삶의 풍경이 달라진다는 것 돌담에게서 배웁니다. 밭담길을 걸으며 제주 돌담에 한 뼘 더 다가간 하루 어떠셨나요? 좀 더 제주스러운 돌담이 점점 더 보수가 잘 돼서 점점 제주다운 돌담이 많이 생기길 바랍니다. 인위적으로 뭐 그냥 쌓는 것보다 있는 돌을 가지고 또 이렇게 이쁘게 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영원히 보존된다고는 생각하진 않거든요. 하지만 그 돌담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끼는 마음이 있고 가치를 안다면 그 돌담도 살리고 개발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주 사람들의 삶과 지혜가 녹아있는 돌담. 거친 제주 바람도 부드럽게 타고 넘기며 오랜 세월을 이어져 왔습니다.
제주다움을 지키고 제주의 풍경을 완성하는 돌담. 오래도록 우리 곁에 남아있길 바라봅니다. 조개류의 보약이라고도 불리우는 제첩. 시원하게 속을 풀어주는 정통 제첩국부터 이색 제첩 라멘까지 지금 만나보시죠. 제첩국 사이소, 제첩국 사이소. 여러분, 이 상락동에 오시면요, 제첩거리가 조성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예전에는요, 요 낙동강 하구에서 제첩이 참 많이 잡혔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 제첩국 가게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제첩국 집으로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시죠. 정통 제첩국을 만나러 길을 떠났는데요. 어머, 이미 북적이는 손님들을 보니 제가 잘 찾아온 것 같습니다. 시원한 국물을 즐기는 손님, 그리고 밥을 슥슥 비벼 먹는 손님까지. 아니, 여기 뭐 원래 단골이세요? 네, 단골인데 얼마 정도 다니신 거예요? 일주일에 한두 번 일주일에 2번! 이렇게 오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시원하고 맛있어서 옵니다. 아, 제첩국 시원해서. 여기를 찾는 이유가 있으세요? 예, 저 제첩국하고 이 고등어찌개가 참 맛있습니다. 이 집만의 특별한 매력이 있다면 매력 있다면은 요 집은 약간 진해요. 아, 진국이다. 맛집 많네요. 예. 드시는 손님들마다 칭찬 일색인데요. 이 진한 국물의 비법은 부지런한 우리 사장님 덕분이라고 합니다. 어머, 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여기 들어와 보니까 뭐 손님들도 북적북적하고요. 입구에 100년 가게의 인증 마크가 있더라고요. 네. 여기 그럼 장사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이 자리에서만 31년이 되었습니다. 31년! 네. 저랑 거의 같은 동시대를 같이 정말요? 여기가 있었네요. 그럼 이 제철 요리를 할 때 뭐 특별하게 손질법이 따로 있을까요? 조개가 삼킨 이물질들을 다 뱉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물을 깨끗하게 세척해가지고 삶을 때 물 조절을 잘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 솥에 삶을 때도 물 조절이 따로 네. 필요한가요? 네. 어떻게? 처음에 조개를 넣어서 끓일 때는 맨 처음에 액기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진구, 물을 조금 탄 거는 진구, 그 다음에 물을 적당량 조절하는 거는 제첩국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진한 진액을 베이스로 이 시원한 제첩국이 탄생되는 거죠. 이 뽀얀 국물이 바로 제첩에서 나온 진국인데요. 제첩국 한 상 맛을 볼까요? 자, 이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랑을 받아왔던 이 제첩국 한 상, 제가 드디어 맛을 보겠습니다. 와, 이 색깔 푸얀 게 진국이거든요. 제가 국물 맛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제첩이 들어가가지고 정말 이 국물이 내려간 게 샥 느껴질 정도로 여러분 너무 시원해요. 뭐 따로 냄새가 나는 것도 없고 이거 쫙 씹을 때 쫀득쫀득한 이 식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제첩국에 감탄을 하고 있는 저에게 사장님께서 비장의 무기를 선보이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제첩회. 우리 집의 특별 별미 제첩에. 제첩회? 제첩을 이렇게 또 무침으로도 이렇게 먹어요? 네. 오. 와. 초장 싹 비벼가지고 새콤달콤하니까 이게 밥도둑처럼 끌어당기는 맛이 있네요. 밥도둑이에요. 요 국 속에 있는 것보다 초장에 버무리면 훨씬 맛있어가지고 많이 찾으세요. 요 공깃밥을 요 반은 요 국물하고 싹 비벼가지고 말아가지고 먹고 남은 반 그릇은 여기다가 싹 비벼서 요 제첩인 거 좀 덜어가지고 이렇게 싹 먹으면요 진수성찬으로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진짜 별미네요. 싱싱한 제첩 덕분에 즐겨보는 제첩의 진정한 맛. 정말 오랜 역사를 간직한 제첩국의 정수를 느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진실의 미간뿐만 아니라 요 진실의 하이파이브 보이시죠? 이렇게 역시 오래된 역사가 있는 것만큼 제가 오늘 제첩국 요리의 정수를 만나고 갑니다. 여러분들도 제첩국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번에는 또 다른 제첩 맛집이 있다고 해서 길을 나섰는데요. 자, 오랜 역사가 느껴지는 제첩을 만나봤다면 이번엔 제첩의 새로운 이 변신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지금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가시죠. 제첩의 새로운 변신이라 과연 어떤 음식일까요? 일단 여긴 그냥 라멘집인 것 같은데 일단 들어가 봤습니다. 메뉴판부터 봐야겠죠. 원조 제첩 라멘, 원조 제첩 치킨면 제첩차도 이게 다 뭐야? 아 뭔가 좀 특별한 것 같긴 한데 이게 다 처음 보는 건데요? 사장님. 네, 갑니다. 아니 제가 여기 뭐 제첩의 변신을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네, 이 이름은 있는데 뭐 제첩 차우더, 제첩 뭐 치킨 이게 다 뭐예요? 저희 가게는 일단 기본적으로 제첩을 기본 베이스로 한 라면집이고요. 그다음에 제첩 라면, 이게 제일 시그니처 메뉴고, 그리고 쭈케멘 같은 경우에는 면을 수프에다 찍어 먹는 요리입니다. 찍어서요? 네, 찍어서 드시면. 네. 그러면 그냥 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맛있게 준비해 드릴게요. 네, 맛있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첩의 이색 변신이라니 제가 놓칠 수 있나요? 하동에서 공수한 제첩 국물에 딱 적당하게 삶은 생면을 투하. 이제 토핑 올라가줘야죠. 제가 경남 하동의 제첩으로 모든 세대들에게 친숙하고 음식을 더 나아가 부산, 경남의 흔한 식재료인, 예를 들어서 여기는 기장 미역, 기장 다시마, 멸치 등 이제 지역의 특산물로 널리 대중들에게 알리고자 해서 제가 이 제첩 라면집을 오픈하게 됐습니다. 신선한 재료는 물론이요, 비주얼까지 최강을 자랑하는 이색 제첩 라멘 대련이요. 와, 제첩 가득 들어간 거 보이시죠? 이 맛은 어떨지 정말 기대가 되더라고요. 자, 이제 준비해주신 음식이 다 나왔는데 메뉴 소개 한 번씩 해주세요. 일단 여기가 저희 시그니처 메뉴인 제첩 라면이고요. 이거는 제첩 쯔케멘, 그리고 제첩 클램 차우더, 그리고 제첩밥, 이렇게 4가지 준비해드렸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찍어 먹는 거구나.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여기 안에 제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제첩을 갈아서 저희가 만들어 봅니다. 야, 면치기 제대로죠. 이번에는 이 부추 오일을 여기 안에 넣어서 섞어서 한번 드셔도 되게 맛있습니다. 이 부추 오일이라고 이걸 넣으면 음식의 풍미가 확 살아나더라고요. 진짜 이거 넣으니까 맛이 조금 달라지면서 더 맛있어졌어요. 아유. 오, 이 맛이구나. 자, 이번엔 궁금했던 츠케멘. 자, 들어갑니다. 이렇게 푹 담가서 그냥 네. 이렇게. 향 좋다. 개인적으로 여성부 고객들한테 찌개면이 되게 인기가 좋습니다. 저도 여기 한 보여. 여기 제 스타일이에요. 이 걸쭉한 소스에 찍어 먹는 탱글한 면발이 아주 제대로더라고요. 제가 뭐 제첩국, 뭐 제첩 요리 다 먹어봤지만 이런 메뉴들은 정말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최초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런 메뉴들을 개발하셨어요? 제첩이라는 이 식자재 자체가 젊은 세대들에게는 다소 좀 생소할 수가 있지만 저희 부모님 세대들에게는 친숙한 식재료고, 예전에 뭐 제첩국 사이소 이런 식으로 많이 부산 지역에 많이 돌아다니셨지. 우리 사장님의 이 맛있는 음식들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사랑받는 그날을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이 밖에도 제첩 해산물 스프에 빵도 콕 찍어 먹고 깊은 맛이 일품인 제첩밥까지 최고였습니다, 사장님. 잘 먹는다 나. 오늘은 전통 제천 요리부터 이 제첩을 활용한 색다른 변신까지 만나봤습니다. 아직까지 날씨가 좀 쌀쌀하잖아요. 여러분 몸에 좋고 따끈한 제첩으로 건강하세요. 향긋한 바다 향에 반하고 제첩의 새로운 변신에 2번 반했던 하루였습니다. 여러분도 제첩으로 건강 챙기세요. 야, 역시 카페 많네. 여기도 카페, 저기도 카페. 요즘 뭐 카페 정말 많고요. 특색 있는 카페가 대세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특색 있는 카페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카페는요, 취미 활동이 가능한 카페라고 합니다. 듣고만 있어도 귀가 쏠깃한데 바로 시간 지체할 여유 없이 출발해볼까요? 출발!
카페는 따뜻한 커피와 차만 마시는 곳이라고 생각하셨나요? 평소에는 즐기지 못했던 다양한 취미 생활을 하며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주는 체험 맛집 카페가 있습니다. 향긋한 차 한 잔과 여유와 힐링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지금 소개합니다. 아, 이렇게 드넓은 자연에 카페가 있다니. 야, 일단 뷰는 합격점입니다. 이 안에 어떤 게 있을지 들어가 보시죠. 와, 완전 SNS 감성. 오. 이 카페의 반전 매력은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 멋진 작품들은 대한민국 미술대전 수채화 부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유웅 작가의 작품들입니다. 야, 들어오자마자 눈이 희둥그레진 이곳 사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저 들어오자마자 지금 작품 보고 눈이 그냥 휘둥그레졌는데 여기 갤러리예요, 카페예요, 뭐예요 이거? 네, 갤러리 카페죠. 갤러리 카페. 네, 이제 작품 전시, 감상, 그리고 이제 또 좋은 차, 커피 이렇게 즐기면서 이제 복합적으로 누릴 수 있게 오픈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합 문화 공간이네요. 네, 그렇죠. 오시는 분들이 카페에 오자마자 작품들이 있으니까 좀 약간 당황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지금은 이제 두 번째 시즌으로 이번에 작품이 이제 개인전으로 조금 이제 작은 작품들이 많이 전시가 돼 있었는데 그 전에는 이제 좀 100호 이상 사이즈가 좀 큰 작품들로 전시가 됐었어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다 놀라시고 엄청 좋아하셨습니다. 지금 사장님 말씀이라면은 지금 작품들이 고정이 아니라 바뀐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이제 분기마다. 야, 그럼 카페 오는 손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분기별로 바뀌는 작품들 안에서 좀 새로운 카페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장점이 있겠네요. 네, 그렇죠. 와, 그럼 이 카페를 즐길 수 있는 방법 어떻게 즐기면 되겠습니까? 우선은 이제 천천히 작품 감상을 하시면서 네. 음악과 이제 또 커피, 이제 좋은 문화 공간에서 이제 힐링 시간을 보내는 거죠. 커피향이 가득한 카페에서 생각지도 못한 작품 감상까지 여유 2배, 감동도 2배입니다. 그런데 이 카페가 특별한 이유가 또 있다는데요. 커피는 입맛에 좀 맞으신가요? 아, 너무 좋습니다. 아, 여기서 작품들 보면서 차 한잔 마시니까 뭔가 이 갤러리의 주인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 힐링의 시간 너무 좋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이제 작품만 감상하지 마시고 저희가 또 드로잉 체험도 여기서 할 수가 있어요. 체험 여기 가능하다고 했는데 드로잉 체험이 가능한 거예요? 어디서 하면 돼요? 네, 2층에서 가능한데 한번 같이 올라가 보실까요? 가시죠. 야, 드로잉이 된다고? 자, 사장님 여기가 이제 드로잉이 가능한 곳이군요. 네. 와, 뒤에 작품들부터 시작을 해서 뭔가 약간 작업실 느낌이 정확하게 나네요. 아, 네. 와, 일단 우리가 준비를 해봐야 되잖아요. 어떤 거 준비하면 됩니까? 일단은 저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네. 도안이 있는 거랑 도안이 없는 거. 근데 오늘은 이제 도안이 있는 그림으로 간단하게 드로잉 체험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제가 보는 이건 별이 빛나는 밤,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을 제가 양고흐로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그림 도구는 모두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림 솜씨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밑그림이 그려진 도안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잘 그려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나만의 작품을 완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거 내가 정말 스트레스를 풀 데가 없다 하시는 분들을 딱 그림 그리러 오시면 딱 좋을 것 같아. 잘 그리든 못 그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 오롯이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즐기고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겠죠. 마치 고흐가 환생한 듯 과감하게 색칠을 해나가는 양성화 리포터. 장장 1시간에 걸쳐 작품이 완성됐습니다. 빈센트 양고흐의 작품이 완성이 됐습니다. 카페에 와서 작품들도 보고 이렇게 그림까지 그려보니까 뭔가 새로운 색다른 체험을 하면서 힐링의 느낌이 얻어지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체험이 가능한 카페가 있다고 하니까 그곳을 한번 가보시죠. 두 번째 이색 체험을 위해 찾은 이 카페. 색다른 체험으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작품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선물하고 있다는데요. 사장님, 제가 들어오면서 보니까 문 앞에서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많이 있는 거 보니까 이것도 특별한 곳인 것 같은데 이곳은 또 어떤 카페입니까?
저희는 이제 칠보공예랑 금속공예를 같이 체험할 수 있는 카페입니다. 아니 어때요 손님들 반응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와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네. 만족을 많이 해주고 가세요. 이제 보통은 커플링을 만드신다거나 네. 아니면 아이들이 이제 쉽게 체험할 수 있는 칠보라든가 반지를 많이 만들고 가시는 편인데 다들 와서 너무 행복해하고 재밌어 하시니까 감사할 뿐이죠. 양성아 할 수 있다. 금속공예 도전해 보겠습니다. 어디에 공방 이쪽인가요? 안으로 들어가실게요. 가보시죠. 네. 도전! 데이트 코스로 인기라는 반지 만들기 체험인데요. 가장 먼저 할 일은 디자인 결정과 손가락 둘레 측정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반지를 만들어 볼 텐데 호수는 다 됐고 네. 이제 어떤 것부터 하면 됩니까? 네, 이제 장갑을 먼저 양손 다 껴주시고 네네. 상당히 위험한 작업인가 봐요. 생각보다 조금 무서운 도구들이 많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손이 다칠 수 있고 그만큼 안전에 유의하면서 작업을 해주세요. 조심조심 손 둘레에 맞추어 자른 은 막대기에는 특별한 문구도 새기고요. 열을 가해 막대기를 원 모양으로 만들어줍니다. 제법 반지의 모양이 갖춰지면 이제 힘을 쓸 차례. 지금부터 스트레스 주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세게 많이 때려주실수록 튼튼하고 예쁜 반지가 돼요. 망치질을 많이 할수록 더 튼튼하고 예쁜 반지가 되니까 많이 때려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남아있는 과정은 반지 표면을 다듬는 사포 작업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한 방향으로 표면을 정리해 주어야 한다는 건데요. 오, 있어 보이는데? 와, 이렇게 반지를 만들어봤는데 이곳은 지금 금속 공예만 가능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쵸. 이제 저희는 칠보공예도 같이 하고 있어요. 아, 칠보공예. 칠보공예도 오늘 저 할 수 있나요? 그럼요. 가능하죠. 자, 쌤 이제 우리가 칠보공예를 해볼 텐데 여긴 또 준비 과정이 좀 다르네요. 네, 이제 칠보는 보통 앉아서 작업하는 게 많아요. 네. 안전하게 이렇게 앉아서 유리 가루를 위에 색깔을 올려서 원하시는 색깔들로 조합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작업 어디부터 시작하면 됩니까? 여기 보시면 컬러 샘플들이 있는데 네. 자유롭게 원하시는 컬러를 선택하셔서 네.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세요. 저는 노란 계열과 핑크, 화이트 약간 이런 느낌의 쭉쭉쭉 이렇게 좀 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체적으로 그런 느낌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일단은 색깔을 골랐고 우리가 자 이제 다음 작업 어떤 거 하면 됩니까? 이제 여기 위에다가 네. 유약을 올려보실 건데 네네. 동판이 이렇게 있으면은 원하시는 곳에 넣고 톡톡톡톡 두들기듯이 얘네를 톡톡톡톡 두들기듯이 해서 모양을 잡아주시면 돼요. 칠보공예는 금속 등의 재료에 유리질을 녹여 붙이는 예술을 뜻하는데요. 같은 색상이라 하더라도 바탕 재료에 따라 색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다는 게 매력입니다. 이야, 여기 색깔이 지금 알록달록한 게 예쁘네요. 칠보는 이제 색깔을 입히는 작업이다 보니 네. 색이 굉장히 매력적인 작업. 와,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물감으로 했을 때 나올 수 없을 만한 컬러들이 이렇게 하니까 예쁘네요. 다음 작업은 어떤 작업인가요? 이제 얘네를 구워낼 건데 네. 철망 위에 이렇게 올려주시고 800도 온도에 이제 얘네를 녹여줄 거예요. 굽는 온도와 시간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되기 때문에 굽는 작업이 중요한데요. 800도에서 900도 사이에 고온에서 구워준 다음 차가운 물에 담가 완전히 식혀줍니다. 이제 거친 부분을 다듬어주면 완성! 이렇게 완성이 되는군요. 네. 너무 좋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좀 체험을 함께 할 수 있는 카페를 다녀와 봤는데 일단 카페 가서 뭐 이런 차 한잔하면서 여유를 갖는 거 상당히 중요한 시간이겠죠. 근데 그와 더 넘어서서 체험까지 함께 한다면 이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어렵지도 않아요. 여러분도 꼭 도전해보세요. 하나 둘 셋 도전해보세요. 평범함은 거부한다. 독특한 컨셉과 공간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이색 카페. 일반적인 카페에서는 만나기 어려운 특별한 체험과 색다른 즐거움으로 사람들의 오감을 만족시키고 있는데요. 차 한 잔의 여유와 함께 소소한 행복을 얻어갈 수 있는 이색 카페에서 특별한 추억 쌓아보시는 건 어떠세요? 한국인의 삶에 빠질 수 없는 이것. 쿰쿰한 냄새가 여기까지 진동하는 것 같은데요.
잘 익어라 하고 가는 거죠. 그때 먹었던 그런 맛이에요. 장 담그러 가보실까요? 겨울과 봄의 중간쯤, 정월 대보름이 지난 어느 날, 가지런한 메주가 가득 찬 곳을 찾아왔습니다. 지금 수분 함량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상태라서 조금 더 말려야 되는 거고, 얘는 지금 잘 말려서 여기에도 곰팡이가 위로 이렇게 솜처럼 뜬 게 없이 잘 붙어있는 게 좋은 메주예요. 저희는 콩을 직접 농사짓는 집이에요. 그래서 농사지은 콩을 가지고 메주도 직접 만들고 발효도 직접 황토방에서 직접 띄워서 소비자들한테 나가고 있어요. 이 냄새는 좀 나지만 문 열었을 때 이게 메주가 이렇게 쌓여 있으면 굉장히 부자가 된 듯니까. 근데 이제 체험이 끝나고 나면 또 휑해져요. 이게 싹 항아리로 들어가고 나니까. 곳까지 빈 느낌이시죠? 곳과 완전히 비어 있는 거죠 이제. 잘 말린 메주를 챙겨 들고 한해 농사 지으러 가보는데요. 날씨가 추워야 하며 손이 없는 날이어야 하며 말이려야 하기에 예로부터 음력 정월이 장 담그기 가장 좋은 달이라고 하죠. 시골 장맛 제대로 느껴보고 싶은 주부들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런 거 어디서 되는 거예요? 물로 한번 끼얹어 놓으면 얘가 불잖아요. 한 번 더 닦으셔야 돼요. 쁜 상태에서 흐르는 물에다가 씻으셔야지 훨씬 더 잘 닦여요. 메주를 닦아본 적이 있을까요? 익숙하지 않지만 나만의 장을 만들어 가려고 메주 하나하나 꼼꼼하게 씻어냅니다. 네, 오늘 정월장 담그는 날이라서 아침부터 좀 분주하게 회원님들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메주를 저기 장을 저기 겨울에 담그나요? 네, 그 정월에 쉽게 말해서 파리나 날파리들이 나르지 않을 때 추울 때 담가야지 맛있는 장을 담글 수 있어서 정월장이라 그래서 꼭 이맘때쯤 담그고 있어요. 달짝지근한 게 정말 맛있다. 드셔보세요. 맛있죠? 작년에 정말 맛있네요. 예전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거를 계속 집에 시골이랑 담궈 잡아 먹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런 과정 다 해봤어요. 근데 그때 먹었던 그런 맛이에요. 해서 먹어보니까 맛이 좀 다른 데서 틀려요, 맛이. 기분 맛도 나고. 그래서 매년 담궈 먹고 있어요. 근데 사실 사 먹는 게 편하잖아요. 맛이 사 먹는 거랑 비교가 안 되지. 만들어 먹는 거랑 사 먹는 거랑은 차이가 나요. 시판 된장의 그 달짝지근한 맛에 조금 이제 옛날 향수의 맛이 그리우신 분들은 그걸 드시다가 다시 옛날 된장을 먹고 싶다 하셔서 다시 돌아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나와 내 가족에게 좋은 걸 먹이겠다는 일념으로 깨끗하게 준비한 메주. 준비만으로도 뿌듯하시겠죠? 오늘 장 만들기에 필요한 것들이 한가득입니다. 말린 고추와 대추, 숯까지. 저희가 이제 대추하고 고추하고 숯을 넣을 거예요. 대추를 많이 넣는 이유는 간장의 단맛을 좀 내기 위해서 넣는다고 하시고요. 고추는 그 고추에 들어있는 고추씨에 들어있는 캡사이신 성분이 벌레 같은 것들을 좀 안 들어오게 한다고 해서 고추를 넣거든요. 숯은 불순물 제거를 하기 위해서 넣는 거고요. 그래서 그 세 가지도 함께 1차 체험 때 같이 넣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장 담그는 날이 김장하는 날만큼 집안의 중요한 행사 중 하나였다고 하죠. 깨끗하게 씻어 준비한 메주는 하나하나 차곡차곡 항아리에 넣어줍니다. 소금 풀어 만든 깨끗한 물을 항아리 가득 부어주면 되는데요. 공간이 좁잖아요. 대추를 많이 넣으면 그 밑에 미생물이 번식해요. 그러면 간장 맛이 변해요. 뭐든 과하면 부족하니만 못하다고 하죠. 위에 이렇게 메주가 뜨게 되면 고기는 이제 썩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잡균이 생기면서 된장하고 간장에서 신맛이 날 수 있어서 이렇게 1차 체험할 때는 소금을 아래로 꽉 눌러서 눌러줘야 돼요. 준비한 항아리 속에 소금물을 붓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때 뭔가를 들고 오는데요. 장 담그기에 포인트가 등장합니다. 뜨겁게 가열한 숯을 항아리 안에 넣어주네요. 뚜껑을 바로 닫습니다. 아직 식지도 않은 수채 연기가 밖으로 퍼져나오네요. 그 김이 서려가지고요. 그 안에 소독하는 거예요. 그러게 잡기를 없애주고. 과거에는 집안의 자랑이었던 장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푸근해집니다. 아니 그래도 내가 오늘 여기 애쓰고 가는 거니까. 아유 그려. 잘 익어라 하고 가는 거지. 엄청 맛있겠다 된장. 네네. 잘 될 거예요. 귀찮음을 감수하며 장을 담그는 일은 가족에 대한 사랑과 한 해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기 위한 건지도 모릅니다. 추운 날 이른 아침부터 모여 장을 담그고 나니 속이 허해지는 건 당연하겠죠? 배추 저쪽에 있어요. 환절기 입맛 돋우는 달래와 각종 채소를 넣고 끓인 구수한 된장찌개. 사람들과 나누는 한상. 돼지고기 수육은 거들 뿐 된장이 주인공인 이 자리. 장년된장. 아는 맛이 무섭다고 하죠? 뜨거운 밥에 얹어 먹는 된장찌개. 겨울 배추에 된장 올려 잘 삶은 수육 한 점까지. 힘들게 일하고 먹는 밥은 꿀맛입니다. 한 상을 나누고 나면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되는 자리. 너무 맛있고 다 같이 모여서 하니까 너무 좋고 행복해요. 진짜 여기 조미료 하나도 안 넣거든요. 굉장히 맛있으니까 정말 맛있어요. 엄마들 그렇죠? 네. 조미료 하나도 안 넣은 건데 정말 맛있어요. 깊은 맛 나고. 주인이 맡긴 장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시간과 날씨의 변화에 따라 장도 점점 다른 색으로 변해가는데요. 요거는 담근 지 소금물에 매주 담근 지 한 일주일 정도 됐을 때의 농도예요. 그래서 요 상태에서 한 40일에서 45일쯤 지나야지만 이제 된장하고 간장하고 가를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거 한 항아리에서 네. 간장이랑 된장이 다 네, 다 나오는 거예요. 네. 조선 된장, 집간장이죠. 미역국 끓일 때 드시는 집간장,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 마트에서 파는 간장하고 똑같지 않아요. 네. 좀 많이 다른데. 네, 양조간장은 인위적인 맛이 좀 첨가되어 있고 더 달잖아요. 근데 조선 국간장은 깔끔한 맛이죠. 아무것도 인위적인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아요. 정성 들여 키운 콩이 메주가 되고 잘 말린 메주로 우리의 식생활에 빠질 수 없는 장이 됩니다. 그러면 원래 이거 하기 전에는 어떤 일 하셨어요? 저는 초등학교에서 내 아이들 컴퓨터 가르치는 컴퓨터 강사였어요. 컴퓨터랑 네. 장은 완전 되게 별개죠. 떨어져 있지 않나요? 네, 완전 별개죠. 네, 근데 장 하면 할수록 공부하면 할수록 할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고 그러면서 뿌듯해요. 남들이 안 하는 거를 내가 지켜가고 있다라는 그런 뭐 뿌듯함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한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거에는 그 집 주변의 장 냄새만 맡아도 음식 솜씨를 알 수 있었다는 말이 있었죠. 원하면 쉽게 얻을 수 있는 지금이지만 우리 삶의 문화를 지탱해온 고유의 전통과 정신은 사라지지 않길 바랍니다.